자, 지금부터는 우리 결국은 소문난 잔치 별것 없이 끝난 국진당의 대표 선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성렬이가 어퍼컷 쇼를 했죠. 네. 그리고 김기현이 과반수를 넘는 투표를 얻었고요. 그리고 소감을 얘기해달라니까 윤석열 정부 만세를 외쳤어요. 깜짝 놀랐어. 나는 대한통립 만세인 줄 알았어. 왜? 그 엎드려서 큰절도 하지. 왕님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 행정부 수반이 될 놈들, 대한민국 행정을 맡겨야 될 당대표와 대통령들인가 싶기도 한데, 네. 문제는 최고위원들이 아주 주옥 같다는 거죠. 아, 최고위원들 정말 족 같더라고요. 네, 발음 잘해. 5명. 주옥 같다고요, 주옥 같다고요, 주옥. 네, 예. 그 주옥 같은 최고위원 5명은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해찬. 정말 주옥 같죠? 네. 너무, 나 북한 생각했어. 왜냐면 태용호도 있고 조수진도 있어요. 이 조수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인증받은, 북한 앵커잖아요. 예. 아무튼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대북주를 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결과적으로 지명도 이런 것 상관없이 윤석열하고 친한 놈 윤석열한테 충성했던 놈들이 최고위원으로 다 뽑혔어요. 네. 100% 다 윤석열 파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뽑혔고, 안철수나 천하람의 돌풍은 사실은 허울 뿐이었고, 득표를 보면 저렇게 나온 거죠. 결국, 당원 투표로 해서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 조직표의 승리라고 봅니다. 우리 네. 송 작가님이 처음부터 예상하셨잖아요. 체육관에 가둬놓고 투표하는 거라서 결국은 경 마음대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처음에 예언을 그렇게 하셨죠. 근데 나는 장해찬이 청년 최고위로 나오는데 50%가 넘는 득표율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진당 안에는 김혜수와 아이유 팬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결론이 그렇게 나는군요. 네, 결론은 저는- 그 결론이 아니면 이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 국진당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라는 표현을 그렇지. 우리가 쓰잖아요. 어느 한 놈 하나 내놔도 안 부끄러울 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네. 부끄럽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싫을 정도의 다 결함이 네. 넘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일단 50% 넘게 돼서. 당대표가 땅 투기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조수진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에서 이제 돈 받아 처먹은 전형적인 앞으로 이제 얘도 조만간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처음에 재산 신고할 때 10억 빌려줬다가 네, 뭐. 네. 10억 빌려주는데 몰랐네. 까먹고 어. 있던 내 돈 10억 나 10억 주면 돈 같지도 않아가지고 까먹었는지. 그때 네. 김건희를 빌려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헐. 헐. 그래서 김건희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까먹고 있었던 거지. 송 작가님 개인적인 의견 잘 들었고요. 네. 아니 뭐 저 같아도 김건희가 돈 빌려가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랬군요. 네, 나중에 뽑아먹을 거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김재원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 수석을 할 만큼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친윤도 아니었잖아. 원래 친윤에도 끼워주지도 않았잖아. 처음에. 근데 쥐가 이제 윤 대통령을 입당을 시켰고 정권을 교체한 주역이다 그러면서 지금 윤핵관들은 말하자면 뒤에 들어온 쩌리들이고 자기가 실질적인 윤석열의 복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놈이에요. 김병민도 사실은 대변인 같은 거 했었다가 그때 아무것도 자리 안 줘가지고 밀려나서 또 종편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또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종편에서 다 큰 애들 아닙니까? 그렇죠. 종편이나 유튜브에서 큰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우리 수박들 어디 나가서 출연하듯이 나가가지고 또 우리 수박들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신나게 민주당과 이재명 씹어대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찬양하는 노릇을 하라고 전부 다 선동 나팔수만 부른 거야. 청년 최고위원들까지.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저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안철수, 천하람, 뭐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일 지경이거든요. 아니 그걸 노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정상적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하도 이 사람들 이상한 말 많이 하니까 떨어진 애들이 너무 정상적인 것 같은 근데 거야. 진짜 제가 지상파나 이렇게 방송 알바를 가잖아요. 저도 진짜 다양한 방송사를 많이 가는데 가면 소위 이제 이쪽 애들이 있잖아요. 보수 패널이라고 하는, 저는 극우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보거든요. 저쪽에 정말 우리가 왜 뉴스에서나 볼 법한 아니면 뭐 있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면 그래도 서로 인사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저는 완전 개무시입니다. 그러니까 걔도 내가 누군지 관심이 없겠지만 설사 나를 안다고 해도 저는 인사조차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참 비위가 좋으시네요. 제가 어떤 분한테 평론가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우 제 방송에서 먹고 살려고 저러는 거지 실제로 애 그렇게 나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 진짜 나쁜 거라고. 먹고 살려고. 누구는 지금 안 먹고 사냐고. 국민들 다 먹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팔아먹지는 않는다고. 왜 그걸 용인해 주냐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눈도 안 마주치고 혹시라도 맞추게 되면 경멸의 눈빛을 담아서 쳐다보거든요. 넌 쓰레기야 라고. 그걸 아마 알아듣든 걔는 들릴 거예요. 눈빛만. 그냥 쳐다봐요. 누나는 네. 그런 재주가 있거든. 눈으로 욕하는 저는 재주가. 진짜 눈으로 얘기하면 이상하게 눈만 마주쳤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어쨌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다행이다. 국짐에 이제 망조가 들어서 이제 뭐 망할 끝났다 것이다. 이 조직이 끝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준석이 당원들 투표를 통해 갖고 만들었던 지지가 지금 말하자면 고스란히 윤석열한테로 넘어갔는데 그럼 이제 이준석계를 밀었던 사람들이 이준석하고 윤석열이 완전히 등을 지고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한테는 고스란히 갔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의 지지층, 즉 지금 김기현한테 표를 준 지지층이 이준석이 얻었던 득표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국진당 안에서 표를 움직이고 있는 숫자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 없는 거예요. 거숙인 겁니다. 네. 따라서 이 모질은 김기현을 처음에 10%도 안 되던 김기현을 52%를 만들어내는 건 윤석열의 힘도 아니고 김기현의 힘도 아니고 이준석의 영향력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저만한 숫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배우가 누구냐? 결국은 신천지나 종교계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이걸 통해 갖고 무엇을 딜을 했을까? 김기현을 밀어주는 조건으로 무엇을 딜을 했을까? 진짜 기독당이 생길지 아니면 통일교에 대한 어떤 종교단체 법인 승인이 일어날지 예? 또는 신천지 관련해 갖고 뭐 어떤 특혜나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될지 이제 여러분 그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들은 빠르거든요. 액션이 빨라. 그러니까 한두 달 있다 주지 않아. 금방 바로바로. 네. 일주일, 이주일 안에 어떠한 종교계하고 연관된 우리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하나 드러나면 얘네들이 매표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근데 윤석열 그렇게 밀고 그리고 싹 다 뭐 나경원도 입 닥치게 만들고 안철수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협박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52.93이다? 저는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밀어줬으면 사실 이재명 대표는 77.7로 당선이 됐잖아. 네. 언론에서 그렇게 까대기 하는데도. 이야. 미친 듯이 지금 또 수박들이 막 난리를 준동을 치잖아. 그렇게 해도. 지금 88%래요. 당원들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77.7%였는데도 지금 88% 넘었는데도 수박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52.93으로 그럼 나머지 47은 윤석열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졌지만 진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안철수가 그 특유의 앵그리버드 아니겠습니까? 그 눈썹을 잘 봤어요. 계속 웃고 있더라고.
발표를 하는데 뒤에서 안철수가 웃었어. 그 얘기는 뭐냐? 합의 들어왔다는 거지. 뭘 받았나? 이게 안철수가 진짜 앵글이었으면 어제 저녁에 나 이번 선거 결과 불복합니다. 또 그런 얘기는 또 안 했어. 그리고 이거 선관위 제소하고 가처분 소송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황교안은 불법 선거다 지금 하고 있고 조작 선거다. 황교안은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 가고 있는데 조작 선거 나왔어. 안철수는 2등이 딱 되니까 입을 딱 쳐닫았어.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 그러면 또 부도수표 받은 거예요. 안 후보 선전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네요. 역시 안 후보 저력이 있네. 20%가 넘게 얻고, 자, 내가 50% 지분은 안 되더라도, 핵심 지역에 20% 정도 지분 내가 약속할게. 라고 공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안철수 지역구가 원래 김은혜 지역구라던데요? 응? 김은혜 지역구였대. 아니, 안철수는 어디든 가고 싶은데 가면 돼, 이제. 아무 때나? 대구도 갈 수 있고 비례 2번도 날 수 있고 헐.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제. 네, 왜냐면 2위를 차지했으니까. 만약 천하람한테 밀렸잖아. 그러면 안철수 정치 생명 끝난 거였는데 지금 어찌 됐거나 2위를 했고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20%대에 넘는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안철수는 선전한 거야 엄청. 이게? 근데 나는 이제 이 정도 해가지고는 대선 못 나올 것 야, 같은데. 아니지. 굴러온 돌이 저만큼 박았는데, 지금. 그래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안철수 하는 데 따라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굴러온 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경도 제일 큰 게 굴러온 돌이야. 그거는 굴러온 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애들이 끌어온 돌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자발해서 굴러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이 하도 승산이 없으니까 그나마 대응 카드로 쓰기 위해서 이슈를 끌어다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끌어온 거야. 윤석열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윤석열 안 끌어왔어요 그때. 응? 네, 문득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협박받았을까? 나 안 끌어가면 니들 캐비넷 확 다 열어버린다? 이렇게? 그 캐비넷 열쇠 윤석열은 없어요. 윤석열은 캐비넷 어디 있는지도 몰라. 관심이 없어? 캐비넷이 있다라고 하는 말만 풍문으로 들었지. 진짜? 네, 왜냐면 지 손으로 캐비넷을 까거나 캐비넷 안에 뭘 써 넣거나 한 게 없거든. 그 정도로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 안에 자기 섹터만 하나 있는 줄은 알지. 응? 결국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안철수는 잠잠할 거고요. 네. 아마 소정의 25% 정도의 지분을 보장을 받을 겁니다. 일단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검사들 공천 쫙 다 주고 뭐 남는 자리 남는 찌끄레기. 자리. 왜냐면 강원 충청은 전부 다 검사들이 가는 거고요. 그렇죠. TK의 검사 꽂으면 너무 눈치 보이니까. 거기는 명신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명신이가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름이 명진이가 왜 가 거기요? 왜 가요? 명신이는 야, 근데 현역 그 영부인이 출마해도 되나? 7시간 녹취록에서 명신이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이거 직접 그 7시간을 들은 분한테 들은 얘기야. 상관없어. 명신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계속 이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상관없어. 뭐 어때? 그래서 그분은 그 7시간 녹취록을 들으신 분은 김건희 얼굴만 보면 그 말이 너무 계속 떠오른다, 자동적으로. 상관없어! 뭐 어때? 그러니까 얘가 상관이 없더라고. 네, 상관이 밑에 사람만 없어. 없고, 상관이 밑에 없어요. 사람만 있고, 상관이 없어, 얘가. 상관이 인생에. 없어! 천공. 천공은 있잖아요. 응? 천공. 천공. 그것도 뭐, 윗돌인지 아랫돌인지 어떻게 알겠어. 네,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는 거야. 어머! 이상하게 들린 건 나만 악기가 들었구나. 어머, 음란마귀. 그러니까. 네.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은 소문난 잔치 별 큰 소란 없이 조용히 끝났고요. 우리가 조금 기대했던 안철수의 강력한 저항, 가처분 요런 거 이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2등을 했으니까.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서 당내에 있는 불만 세력들이 이런 안철수를 믿고 손을 합치겠냐는 거죠. 유승민, 홍준표, 황교안이 이런 물렁한 안철수를 보고 손을 내밀겠냐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시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이제 안에 또 갈리는 거지. 천하람과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애들이 내 밥그릇 내놔라 그러면서 또 제3의 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밥그릇 내놔라. 자, 이제 앞으로 부신이. 내 다리 내놔다 이거 뭐야? 개밥이나 좀 퍼주면 돼요. 그래서 개새끼들은 개밥을 먹어야지. 사람 먹는 밥상에 얼굴 올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볼 포인트, 안철수는 잠잠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준석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특별한 정책이 나와서 종교계 관련. 수혜를 받는 놈이 나올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윤석열이 등장해서 쇼를 하면서 멋진 말을 던졌어요. 원고에 없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네, 경이 어제 국짐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 뒤 발언대 앞에 섰는데요.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나라 위기 맞고 당의 위기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치적 기회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사람이 국짐당 안에 누가 있겠어요? 이준석계지 뭐. 뭐 이준석계를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안에 반윤 세력들에 대한 뭐 전체적인 어떤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나라 위기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안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거잖아. 아니 자기는 만든 적이 없어. 이건 문재인 정부가 만든 건데 위기 상황인 게 맞아. 근데 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야. 원래는 경제 위기든 무역 적자든 지금 뭐 검역 상황이든 안보 상황이든 이건 문재인 정부가 처리한 거기 때문에 네. 자기가 처리할 능력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니는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한일 문제를 해결했잖아. 세계 평화를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그러겠지. 아니 내가 경제는 좀 못했는데 세계 평화보다 그게 중요해? 아니 본인이 미스 코리아야 뭐야? 미스 안녕하십니까? 유니버스나 할 짓이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는 남북 통일에나 기여한다 그러면 모를까. 미스 코리아 단계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나라 위기,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반윤 세력들한테 엄포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반윤 세력들이 알긴 안 해 그러면서 더더욱 열심히 뭉쳐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년 만인가? 뭐 박근혜 이후에 7년 만에 대통령이 전당대회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왔다고 했을 때 끝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김기현이 과반으로 끝났구나 그래서 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이미 뭐 그 계산이 나왔을 거고 의외로 200개 안 나왔어? 라고 그렇지. 실망했을 수는 그래서 있겠죠? 아마 더 힘실어 주려고 온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봤을 때. 48이나 되는 반윤 세력들한테 그렇지. 니들 이거 함부로 위기 상황 조장하고 뭐 달라 그러지 마. 걔는 그거야. 개밥그릇을 먹는 거야. 협박하러 온 거야. 라고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